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최근에 좋은 상승세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의 하락 흐름을 보면서 너무 갑작스럽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흐름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저는 약 2주 전부터 몇 가지의 신호를 보고 있었고, 그 신호들을 통해서 숏포지션을 체결한 뒤에 지금도 일부 비중은 홀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신호와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고 의심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단순히 하락을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하락을 만들기 이전에 어떤 체결과 구조가 보였는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차트와 캔들은 사실은 결국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전에 누군가의 체결 과정이 항상 먼저 동반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려고 했고,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제가 먼저 봤던 건 대량의 에스크 물량입니다. 에스크 물량은 호가창에서 보이는 지정가 매도 물량을 말하는데요. 최근 약 80.8K에서 82K 구간까지 2-3일에 걸쳐서 시장가를 제외한 에스크 물량만으로도 약 10K가 넘는 물량이 소화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이 특정 레벨에 크게 몰린다는 건 그 레벨을 쉽게 내주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가격을 방어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량이 소화된 뒤에 가격이 어느 구간으로 향하는가인데요. 여기서 저는 이 물량들이 단순한 매도벽이 아니라 매도 측이 매수세를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구간을 볼 때 중요한 건 매도벽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물량을 소화한 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만약 그 구간의 물량을 다 받아낸 뒤 상방이 더 강하게 이어졌다면 그건 매수 측이 추가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강한 매도벽을 억지로 뚫고 올라간 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량이 소화된 뒤에도 추가 상승 없이 가격이 밀리거나 횡보하게 된다면 그건 매도 측이 매수세를 흡수했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번 흐름은 바로 그 흡수의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델타 다이버전스입니다. 델타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내용처럼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델타가 양수로 강하게 마감이 됐다는 건 그만큼 공격적인 시장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량의 매도 물량이 출현했던 당시 강한 시장가 매수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았는데 가격은 결국 올라가지 않았다. 즉, 위에서 매도 측이 그 매수세를 모두 받아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단순한 추세 지속이 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흡수 이후에 가격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추세 피로입니다. 추세 피로는 흐름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흐름을 밀고자 했던 주도자의 연료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흐름에서는 앞서 말한 에스크 물량 소화 이후 추가 상승이 더 강하게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횡보와 눌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추가 상승을 위한 흐름이라기보다 이미 상승을 만들고자 하는 주도자들의 힘이 꺾여지고 있다는 신호가 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계속될지 언제부터 다시 이어질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본격적인 하방으로 꺾일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의 거래량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크 물량이 소화된 구간부터 횡보하던 레인지를 이탈하면서 이전에는 매수자의 볼륨이 더 높았던 흐름이었지만 이제는 매도자의 볼륨이 더 높아지는 흐름으로 거래량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 파는 사람보다 강하게 매수하던 사람이 많던 흐름에서 오히려 눌리는 가격에서도 강한 매수자가 추가로 등장하지 않는 흐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매수세 고갈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제가 본 신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량의 에스크 물량이 형성되었고 소화되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소화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실패했다. 강한 양수로 델타가 마감되었지만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횡보와 눌림 속에서 거래량의 성격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점점 매수세 고갈, 추세 피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신호들은 한 번에 보지 않았고 하나씩 쌓아가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매도 측의 흡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숏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일부는 여전히 홀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지 성격의 롱 포지션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구간에 와서 간간히 해지 포지션의 수익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으로 보는 건 여전히 하나입니다. 상단에서 소화된 물량이 어디서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즉, 현재는 이 하락이 단순한 흔들기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흐름의 전환의 시작점인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근에 제가 채널에 올렸었던 체결 흐름과 델타 다이버전스 같은 내용으로 하방을 참고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흐름에서 당일에 사고 당일에 파는 것보다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편입니다. 차트는 한 번에 끝나는 경우보다 흐름이 점차적으로 쌓이다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체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흐름이 캔들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조금 더 길게 보셨으면 합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 차트와 캔들이 먼저가 아니라 체결 과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체결 하나하나가 모여서 캔들이 되고 그 캔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트를 잘 본다 한들 미세한 체결 과정까지 읽지 못하면 결국에는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술적 분석과 실제 체결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흐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 관점은 운영 중인 채널에도 많이 올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을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전부터 쌓인 과정으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